안녕하세요 바린이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커브 시승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커브, 슈퍼커브 시리즈가 크게 4종류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물론 뭐 50cc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110cc 기준 이상으로 해가지고 종류를 나누자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커브 110, 그 다음에 국내에는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았지만 병행으로 몇 대 돌아다니고 있는 크로스커브 110, CC110이라고 하죠. 그리고 125cc 이상으로 봐서는 C125 고급 커브죠, 고급 커브. 그리고 목체미나 간단한 인도 주행에 적합한 헌터 커브가 있습니다. CT125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커브 기본 커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탔어요. 기변을 여러 번 하면서도 계속 커브를 거의 엔간에서는 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래 탔었고, 그리고 슈퍼커브 CB125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일주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주행을 했었습니다. 또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가져본 적은 없지만 시승이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몇 번 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커브를 시승하게 됐죠.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이 크로스커브 시승에 대한 소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로스커브는 크로스오버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커브고요. 엔진은 110cc, 109cc죠. 일반 슈퍼커브와 동일한 엔진을 쓰고 있고, 기어도 시소 로타리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형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커브 시리즈 중에서 제 취향에 가장 맞는 커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일본 내수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는 지인한테 잠깐 이 크로스커브를 빌렸는데 이 순정 상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헌터커브 같은 느낌이에요. 몇 가지 요소들이 조금 다르죠. 일단 첫 번째, 계기반이 조금 다릅니다. 계기반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날로그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RPM은 따로 표기가 되지 않고 속도계, 그 다음에 오도미터, 그리고 연료 게이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연료 게이지가 완전 아날로그라서 갱신이 조금 느려요. 그리고 또 이제 연료 경고등이 따로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치껏 봐서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얘는 깜빡이 버튼이 따로따로예요. 슈퍼커브라든지 헌터커브 그리고 CL2 같은 경우에는 좌우 깜빡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얘는 좌우 깜빡이가 따로따로 표기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좌가 따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소리 나는 거는 순정은 소리 안 나고 차주분께서 추가한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기어 표기가 N단 말고는 표기가 안 돼요. 헌터커브랑 똑같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뭐 커브의 로타리 기어는 몇 단에 들어가 있더니 시동이 꺼지지 않고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향등, 하향등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흑커를 처음 받았을 때 어색했던 게 이 방향, 핸들 보시면은 일반적인 헝커나 슈커 같은 경우에는 핸들 방향과 이 카울, 전면 카울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 라이트 부분이 바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바퀴만 따로 움직여요. 헤드라이트는 계속 정면을 쓰고 있고 보시면 핸들바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통 이제 카울이 달린 차들 그런 형태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저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스포크 휠이 달려 있는데
일단 스포크 휠이 순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튜브네요. 튜브 스포크 휠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드럼식입니다. 드럼식. 앞뒤 다 드럼식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들어올릴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본의 최신 크로스커브는 전면 ABS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차량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점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부품 구성 요소들은 슈퍼커브 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기 리어라이트라든지 좀 깜빡이 옛날 구형 커브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짐대는 제가 봤을 때는 키지마 거를 다셨네요. 네, 순정 짐대는 이렇게 안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머플러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순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머플러는 굉장히 얌전합니다. 조용해요, 조용해. 스로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슈퍼커브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커브와 다른 점은 여기 기름 넣는 방식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슈퍼커브는 이런 쪽에 열쇠를 넣어 돌린다거나 아니면 CLU는 버튼을 넣어서 열게 되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탁 올리면 열립니다. 그냥 열려요. 시트에 따로 잠그는 장치가 없고 여기에 기름 뚜껑에 열쇠 잠그는 장치가 있어서 기름을 넣으려면은 여기에다가 열쇠를 꽂고 돌려서 빼야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렇다고 얘가 너무 덜컹덜컹 거리냐? 또 딱히 그러지는 않아요. 기름 탱크는 굉장히 작더라고요. 한 3, 4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커브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손댄 건 없는 크로스커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킥 시동 원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뗐다고 합니다. 일반 슈퍼커브처럼 킥 시동 거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걸 더 떠나서 디자인만큼은 정말 예쁘게 잘 뽑힌 커브 같습니다. 자, 시트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트고는 커브류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메인 스탠드를 내려볼게요. 키 170에 다리 짧은 체형으로 이렇게 양발, 까치발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트 포지션은 그냥 전형적인 책상 다리에 편안하게 팔을 쭉 뻗었을 때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몸통 쪽으로 당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바가 좌우로 좀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양팔 간격보다 살짝 반주먹 정도 벌어져서 잡게 됩니다. 크게 부담이 없는 자세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 체감상으로는 슈퍼커브 110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CLU 그리고 이제 헌커랑 크커가 비슷한 높이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저 처음 타봤을 때는 솔직히 헝커보다 더 높게 느껴졌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는 헝커 정도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또 시트가 이 앞에가 조금 두꺼워가지고 더 다리가 옆으로 벌어져서 높게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메인 스탠드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높게 느껴지는데 살짝 이거보다 낮아진다.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한 165 이상이면은 타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개의 커브 중에서 다리 짧은 170 라이더 기준으로 가장 편했던 거는 헌터 커브예요. 시트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느낌도 그렇고 가장 편안하게 주행을 했어요. 그 다음 편한 거는 CLU
C125 같은 경우에는 고급 커브답게 서스나 시트의 퀄리티가 다른 커브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에 속했지만 왜 핫터 커브보다 낮게 생각을 하느냐, 팔 위치, 핸들바 위치가 다소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허리를 살짝 구부려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주행 시 저처럼 조금 중장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는 라이더 기준으로는 살짝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헌터커브는 허리를 조금 더 세워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시간 유유자적 라이딩 하기에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크로스커브입니다. 사실 크로스커브의 시트가 절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 커브보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서스펜션이 다 커버 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크로스 커브 같은 경우에도 헌터 커브처럼 이에 대한 서스펜션 길이가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요철이나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기본 커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기본 커브. 한 200 중후반대 바이크에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커브들과 비교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포지션이라든지 시트, 서스펜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이제 주행 감각에 대해서 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력이나 스피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는 4개의 기체가 모두 125cc 미만의 작은 바이크들이라 보니까 해당 바이크들에게 어마어마한 출력을 바라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 속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 체감상 가장 최고 속도가 괜찮게 나왔던 바이크는 재밌게도 가장 기본 슈퍼커브 110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체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건지보다도 진짜 쥐어짜고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최고 속도까지, 이른바 퓨얼컷이 걸릴 때까지 가장 잘 올라가는 거는 기본 커브였어요. 그 다음 속도가 올라갔던 거는 C125. C125 같은 경우에는 CC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기준으로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 속도에 올라가기 전 한 7, 80 속도까지 올라갈 때 가장 부드럽고 여유있게 올라가는 건 C125였어요. 그 다음부터 힘이 잘 안 붙어서 좀 아쉬운 거지, 중간 단계, 빠따감이라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그 4개 기체 중 가장 스무스하게 올라갔던 건 C125였습니다. 3위죠. 그 다음은 헌터커브였어요. 그래도 125cc라고 크로스커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크로스커브인데, 크로스커브가 진짜 이거는 처음 탔을 때 50cc인 줄 알았어요. 50cc는 너무 오버고 한 7, 80cc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스로틀을 당겼을 때 답답함이라든지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느낌은 이 크로스커브가 가장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커브 타고 중장거리를 가라고 하면은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대신 그만큼 전체적인 저속대 그 느낌의 부드러움, 주행의 부드러움은 크로스커브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 크로스커브를 타고 너무 멀리는 못 가보고 서울 경진구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봤거든요. 시내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 정도는 무난하게 다닐 수 있겠지만, 교외로 빠져나간 것은 주변 교통흐름에 너무나도 민폐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난 조금 멀리 캠핑을 다닌다던가 여행을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헌터커브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한 거겠지만 브레이크는 C125와 헌터커브가 가장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ABS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전륜 한정이긴 하지만 ABS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C125와 헌터커브가 좋았는데, 굳이 둘 중에 서열을 나누자면은 헌터커브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위로는 슈퍼커브 110, 그리고 이 마지막이 크로스커브 110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크로스커브가 연식이 조금 된 모델이라 18년식인가 16년식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커브는 앞뒤 모두 드럼 브레이크예요. 그래도 슈퍼컵 110은 전류는 디스크인데 얘는 앞뒤가 모두 드럼이어가지고 빠릿빠릿한 맛이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ABS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에는 없기 때문에 최신 크로스커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최신 크로스커브. 하지만 그 최신 크로스커브는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잡을 때 정말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잡아줘야 좋다. 그 외에는 정말 브레이크는 없다 생각하고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혼자도 아니까. 그게 핸들 조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헌터커브나 크로스커브가 조금 더 시도가 높고 핸들바가 높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두 커브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독인 개긴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엄청 힘들다, 어렵다 없이 작은 바이크다 보니까 부드럽게 잽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로스커브를 타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첫 번째, 유니크한 디자인이죠. 물론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커브에 대한 종류 구분을 할 줄 아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크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로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성향이 아이인 사람한테는 살짝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바이크를 좋아하고 관심있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뭔가 심리적인 만족인가요? 그러게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주행감이었습니다. 얘가 출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싶고나도 그냥 저속에 출발할 때 주행 느낌, 그리고 저속에서 기어를 변속했을 때 느낌이 4개의 커브 중에 그냥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시속 한 5, 60km 언저에서 다니는 시내 주행에서는 가장 편하게 다녔던 바이크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가 양쪽 다 드럼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낮겠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의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여러 부담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바이크를 안 타는 게 최고지만 만에 하나 이 바이크를 타야만 되는 상황일 경우라면 이 크로스커브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아쉬웠던 거는 출력입니다. 출력 110cc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7, 80cc의 바이크를 보는 것 같은 이 출력감 너무 아쉬웠어요. 보통 이제 캠핑 용도로 목캠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도 나갈 때 쓰는 바이크일 텐데 이를 위해서 교회까지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았어요. 이게 80km를 거의 쥐어짜서 가는 느낌이라 교회 도로에서 전체적인 주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추월이나 이런 거는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저속으로 한 6, 70 정도의 평속을 가지고 천천히 간다 그런 마인드로 운행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정말 크로스커브는 답답해서 주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커브 시승을 잠깐 해보고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크로스커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특한 디자인이라서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많이 맞았는데 실제로 타보고 나니까 저는 크로스커브는 안 살 것 같아요. 크로스커브를 사더니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헌터커브를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
겹치는 부분에서 크로스 커브와 스톱 커브를 이겨 먹을 수 있는 게 취향에 맞는 디자인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가격적인 부분이 물론 국내 정식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도와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없죠. 오히려 괜찮은 크로스 커브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가격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 커브는 저라면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정말 나는 유니크하고 특이한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거 아니라면 추천을 섣불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하나만은 4개의 커브 중 가장 제 취향에 맞았던 기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뭐든지 직접 타보고 먹어봐야 그걸 알듯이 실제로 타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깨달은 시승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커브 시승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지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